자, 레슨 14, 투부정사의 용법입니다. 투부정사는 투동사 원형의 문장에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너무 익숙한 팩트죠? 사실 지난 영상에서 같이 얘기해 본 부분은 투부정사가 전부 다 명사로 사용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넣어보기도 했고 보어 자리에 넣어보기도 했고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기도 했죠. 오늘은 투부정사를 뭐로 보는 방법? 형용사. 투부정사가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Good time. 원래 영어에서 명사 꾸미는 애가 누구다? 형용사다. good 같은 이런 형용사가 원래 명사를 꾸밀 때 쓰는 거죠, 여러분. Hurry up. It's time to go. Hurry up. It's time to go. 서둘러 가야 할 시간이야. 이런 대사가 됐는데 이때는 좋은 시간이 아니라 가야 할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을 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적인 해석으로 방금 본 것처럼 가야 할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2번 되게 중요하죠. 순서를 나타내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가 첫 번째 사람이었다. 발에 step, 발을 내디딘 the first man, 첫 번째 사람이었다. 두 번째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순서 표현을 가진 명사를 꾸며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The first person to, 한 사람이다. 이때 to의 해석이 전혀 미래적이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미래적이지 않아도 그 명사 자체에 지금 보는 것처럼 순서 표현이 있으면 그 순서 표현을 꾸며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예시에서 보면 fourth person to interview for a job has the best chance to get the job. 그 일을 get할, 우리 get하면 손에 넣는다는 거죠. get할 확률이 제일 높다. 인터뷰 보는 사람들 중에 네 번째 사람이 그 일을 get할 확률이 제일 높다. 순서 표현을 꾸며주는 걸 좋아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할 일이라는 느낌으로 명사를 꾸미는 걸 좋아한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예시를 다 만날 수 있었죠. 그럼 아래에서 어울리는 표현 찾아서 문장 채우는 거 3문제 정도만 해볼게요. 1번 정답 읽어주세요.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이때 remain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silent, 조용한 채로 고요한 채로 남아있다.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조용하게 남아있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목비권이죠. 다음 정답 불러보면 맞아요. 올림픽 역사상 금메달을 딴 첫 번째 한국인 피겨 선수이다 라는 글이죠. 여기서 투부정사의 형용사가 명사를 뒤편에서 꾸며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서술 표현을 꾸며주는 걸 되게 좋아해 라는 걸 다시 한번 챙겨주면 되겠고 그리고 나 탐이 그만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찾고 있는 중이야. I heard Tom is quitting soon. So the company is looking for a person to replace him. 걔를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럼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투부정사를 부사로 쓸 때는 형용사를 꾸미거나 부사를 꾸며줍니다.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원래 This is really hard. har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영어에서 really 같은 부사죠. 진짜 힘들어가 아니라 설명하기가 힘들어. This is hard to explain. 그 아래에서 믿기가 힘듭니다. This is hard to believe.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 힘든 뒤에서 다른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는 이 to 부분을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슷한 형태 예시 4개 쭉 읽어볼게요. This machine is easy to use. 쓰기 쉽다. 밑에 거. This machine is easy to clean. 세척하기 쉽다.
그리고 갈 준비됐니? Are you ready to go? 시작할 준비됐니? Are you ready to start? 이런 식으로 다른 형용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부사. 사실 굉장히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예시들이죠. 그렇지만 부사는 그 밑에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문장 앞이나 뒤에 붙여서 문장 전체에 대해서 느낌을 좀 더 가미해 줄 수도 있죠. 아래 두 가지 예시에서 보듯 투부정사를 이렇게 문장 앞뒤에 붙여줄 때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두 분? 형용사 부사를 꾸미거나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거나 혹은 다른 문장을 앞에 두거나 뒤에 서서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겁니다. 밑에서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Recent policy change 하면 최근 정책 변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책 변화를 알리기 위해 제가 이메일을 쓰는 중입니다 라는 대사고 I'm writing this email to inform you of a recent policy change. Recent policy change. 소리 이렇게 내주면 되는데 이때 inform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수거로 거의 등장을 해요. inform 다음에 사람을 쓰고 그리고 of에 대해 알리다. 이렇게 조합으로 외워주세요. inform, 사람에게 of 이후의 내용을 알리다, 공지하다. 여기서 to는 문장 전체를 꾸미면서 하기 위해란 느낌으로 수식해주는 케이스였죠.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hard나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케이스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다. Jamie hardly shows her emotions. She's hard to read. 읽기 힘든 성격이다. 그리고 저 배우의 실제 성격이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다. 영어로 말해볼까요? I heard the actor is really difficult to work with. 같이 일하기 진짜 difficult 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He is notorious. 악명 높아요. Among 누구누구 사이에서 his staff. 그의 staff 사이에서 굉장히 악명 높아요. 라는 문장이었죠. 근데 이때 문장 전체를 꾸밀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밑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나오기도 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워낙 많이 써서 이미 솔직히 익숙해져 있는 해석이죠. 뭐뭐 하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I've been here all day to help you. 내가 너 도와주려고 널 돕기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만나서 반갑다. 사실 되게 익숙한 회사죠. Nice to meet you. 맞아요. I'm happy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우리 영어로 인사말 배울 때부터 항상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Hi, I'm Sam Jones. I'm happy to meet you. 왜 행복한지 원인을 보여준 거죠. Jack, you made it. 반갑다. I'm glad to see you here. 너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할머니가 passed away,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I heard your grandmother passed away. 그 소식을 들어서 유감이야. I am sorry to hear that. 이때 sorry는 미안하다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마음이 좋지 않은, 유감스러워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die라고 말하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콕 이렇게 꽂히는 뭔가 직접적인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둘러서 말할 때 pass away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어르신이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죠. 다만 이 pass away는 한국어와 다른 점은 나이랑 상관없이 씁니다. 그 집 아기가 사고로 죽었대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I heard the baby passed away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다만 이제 die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언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 해석 말고도 결과 제일 중요한 해석. One day, 하루는 I woke up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to를 진짜 약간 나중에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find, 알게 됐다. myself famous, 내가 유명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날 일어나서 그 이후에 그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to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 소녀는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볼게요. This boy grew up, 커서 to 나중에 become present. 보통 이렇게 조그만 아이 사진을 이렇게 딱 놔두고 얘가 커서 나중에 뭐가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나중에를 영어에서 to로 표현할 수 있어요. I don't know, 모르겠다. What I did, 내가 뭘 했던 건지. 그래서 to 나중에 deserve this,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똑같은 예시로 네. 완전 다른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해할 때는 I don't know what I did to deserve this. 내가 예전에 무슨 일을 해놨길래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되게 좋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말투고. 불평하는 말투는 I don't know what I did to deserve this.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이자 파이널 해석. 뭐뭐 하는 걸 보니라는 의미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You must be dumb. 바보인 게 분명하다. To believe that. 너 그런 걸 믿는 거 보면 바보인 게 분명해. 이때 must가 주로 이 대사에서 많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must는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뭐인 게 분명하다라는 강한 추측의 단어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걸 보니까 네가 진짜 절박한 게 분명하구나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절박한이라는 형용사 발음 중요해요. desperate라고 하면 안 되고 desperate 그리고 to는 날 찾아온 걸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겠죠. 그럼 아래 예시에서 1, 2, 3, 4, 7번으로 어떤 해석으로 쓰였는지 찾아주세요. 그러면 풀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감정의 정보. 오늘 밤 여기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다. I feel so honored to be here tonigh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 그리고 세 번째가 판단의 근거. 여기서 mad는 오늘 미쳤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She must be mad. 걔 미친 게 분명해. To leave you. 널 떠난 걸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오래 기다리게 해서 I'm so sorry, I'm sorry, 미안합니다. To keep you waiting so long. 그리고 7번 풀이 들어가기 전에 6번 한번 해볼까요? 이거 결과였죠. 깨어나서 나중에 보니까 find, 알게 됐어요. himself, 스스로가 어디 있다라는 걸 in the hospital, 그 스스로가 병원에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 알게 됐다. 기절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병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기절하다에 여기는 pass out 이란 표현을 썼는데 faint, faint, 기절하다라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 faint는 서서히 정신이 약간 아득해지면서 기절을 할 때 쓰면 되고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처럼 passed out 이라고 기절했다를 묘사하는 장면이라면 약간 스위치가 탁 꺼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탁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번 역시도 결과였는데 He tried to fix the car. 차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only로 고작 나중에 cause more damage. 더 데미지를 일으키고 말았다. 안 좋은 결과가 이어지면,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지면 반드시 지금처럼 only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가지고 only로 결국 나중에 cause more damage, 더 데미지만 입히고 말았다. 이런 글이 되는 거예요.
걔랑 되게 비슷한 게 바로 밑에 문장이에요. I went to the restaurant only to find that it closed for work. 네. 앞의 상황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I went back to the restaurant를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결국 only to find 알게 됐어요. that 이하를. It closed. 문을 닫았다는 거 알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for good. 영원이란 뜻이에요. 가게가 영원히 문 닫았다. 영영 없어졌다. 완전히 폐업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타까운 결과가 있으면 앞에 only를 붙여서 발음 연습도 좀 해주면 only 다음에 to라고 제대로 발음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only를 그 부분을 루라고 많이 순화시켜서 발음을 읽을 거예요. only를. 이렇게 다양한 해석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를 투부정사의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 네 가지 해석 중에서 실제 목적일 때만 문장 앞이나 뒤쪽에 다 쓰고요. 목적 말고 감정의 원인이나 결과이거나 판단의 근거일 때는 주로 문장 끝쪽에 쓴다라는 것도 성향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게 뭐냐면 투부정사 앞에 위치 중요해요. for 명사 덩어리를 넣어서 투부정사의 행동하는 사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너는 지금 할 게 없다. You don't have anything to do. There's nothing for you to do. 너한테는 해야 할 게 nothing이야. 해야 할 게 전혀 없어. 이런 글인데 여기서 for you를 넣어준 이유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없다. 너가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걸 콕 집어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안 쓰는 투부정사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understand other people 하는 게 어렵다라는 해석인데 그 앞쪽에 의미상 주어가 따로 없는 이유는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스토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안 쓴다면 안 쓰는 투부정사라면 이거는 특정 행위자가 없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다. 근데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되는 경우는 특정한 행위자가 있을 때 다만 사람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앞쪽에 나와 있으면 for이 아니라 of를 써야 한다. 기억해 주시고 You stayed there to help me yesterday. It was nice of you to stay there yesterday. 여기서 누가 to stay 해줬죠? You. 그쵸. 그래서 특정 행위자가 있으면 의미상 주어를 to 앞에 꼭 써줘야 되는데 다만 여기 for이 아니라 of인 이유는 it was nice, nice. 이렇게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서 그래요. 또 밑에 예시도 읽어보면 He made a racist comment.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 It was stupid of him to do that. 그런 행동을 하다니 어리석었다. 누가 to do that 했는지를 of가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의미상 주어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투부정사에 대한 설명을 다 끝냈는데 문제는 밑에 수거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예시 외우면서 정리해 두시길 바래요. 아셨죠? 네. 응. 네. 고생하셨습니다.